안녕하세요. 화암중학교 2학년 친구들. 오늘은 물질의 특성 중에 마지막 내용인 물질에 따라 용해도가 달라, 즉 용해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용해도에 들어가기 앞서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질의 특성은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특성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다른 값을 가지지만 양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에는 오감으로 구별 가능한 맛이나 냄새, 결정 모양, 색깔 등이 있고, 그리고 끓는 점, 어는 점, 밀도, 용해도 역시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그런데 물질의 특성이 아닌 예들도 있습니다. 질량이 같다고 해서 같은 물질일 수 없고, 온도가 같다고 해서 같은 물질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질량, 부피, 온도, 넓이, 농도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한 물질과 다른 물질을 구별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할 수 있다. 달달하고 맛있는 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꿀병을 꺼냈더니 꿀이 이렇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버려야 할까요? 이번 시간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얗게 변한 꿀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름철 맛있게 먹었던 아이스티를 기억하나요? 아이스티에 숨어있는 과학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티를 만들 때 물에 아이스티 가루를 넣고 잘 저어주게 되면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티가 됩니다. 이때 물처럼 녹이는 물질을 우리는 용매라고 하고, 아이스티 가루처럼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티와 같이 용매와 용질이 아주 고르게 섞인 상태를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용질이 용매에 녹아있는 정도에 따라서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아이스티에 적용해서 설명해 보면, 아이스티 가루를 물에 녹이다 보면 더 이상 가루가 녹아 들어가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용질이 용매에 최대로 녹아서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포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최대로 녹지 않아서 용질이 용매에 더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불포화라고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불포화와 포화 상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불포화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용매에 충분히 녹지 않아서 더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화라고 하는 것은 용질이 용매에 최대로 녹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포화 상태의 용액을 만들 때 필요한 용질의 양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용매 100g을 포화 상태로 만들 때 필요한 용질의 양 또는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용해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온도가 10도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는 10g입니다. 온도가 20도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14g입니다. 온도가 30도일 때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18g입니다. 온도가 40도일 때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22g입니다. 이 점들을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것을 우리는 용해도 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를 버스로 나타내고 녹아있는 용질을 사람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B는 용해도가 14,
즉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이 14g이므로 14인승 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녹아있는 용질 역시 14g이 되므로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수도 14명이 됩니다. 따라서 14인승 버스에 최대로 타고 있는 사람 역시 14명이기 때문에 빈자리 없이 꽉 채워서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포화라고 합니다. C 용액을 알아보겠습니다. C의 현재 온도는 20도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는 14g입니다. 즉 14인승 버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C의 현재 녹아있는 용질은 10g으로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0명입니다. 14인승 버스에 10명이 앉아 있으므로 앞으로 4명이 더 앉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용매의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즉 불포화에 해당이 됩니다. A를 10도로 냉각할 때의 석출량을 구해보겠습니다. A는 현재 온도가 30도이며 이때의 용해도는 18g이 됩니다. 즉 최대로 태울 수 있는 용질의 양이 18g으로 즉 18인승 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A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현재 14g으로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의 수는 14명이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10도로 냉각시켜 보겠습니다. 온도를 10도를 냉각시키게 되면 곡선상에서는 이렇게 점이 움직이게 됩니다. 10도에서 최대로 태울 수 있는 용질의 양은 10g입니다. 즉 10인승 버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14명의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에 해당하는 4명의 사람이 버스에서 내려야 합니다. 냉각이 되면 버스가 최대로 태울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버스에서 내려야 하는 것처럼 용매에 녹아있던 용질 역시 바깥으로 석출되는 것입니다. 용해도 곡선을 정리해보면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곡선상에 있는 점 B와 점 C 같은 경우는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양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포화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점 D와 같이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양은 150g, 그렇지만 현재 포함하고 있는 양은 100g, 따라서 50g만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석출량의 경우는 처음에 녹아있던 용질의 양과 냉각된 온도에서의 용해도 차이만큼이 석출이 됩니다. 이 식 자체를 암기하려는 것보다는 버스와 연결지어서 이해하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